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김성태 의원님이 계실 줄 알고 나왔는데 저 혼자네요. 안민석 의원입니다. 김성태 의원님은 이제 원래 휴가를 가셨는데 전화 연결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일부러 안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예. 방송을 하다가 끝나기 전에 연결되면 연결해 보기로 하겠는데, 예. 그분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만든 이상한 국정원 계약체제 특위에 네. 위원으로 소속이 되셨어요. 예.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이제 반대되는 활동을 하는 그렇죠. 거죠. 예. 아마 저한테 오늘 좀 따끔히 혼나는 게 두려워서 오늘 피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김성태 의원이 국정원 계약 저지 특위에서 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혼날까봐 안 오셨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참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가 댓글 부대 30개 팀을 이용해서 3,500명 댓글 부대를 운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론을 조정한 것인데요. 사실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적과 싸울 생각하지 않고 정권 연장을 위해서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여론 조작하고 싸웠다는 것이 충격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이 보수당에서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을 해야 된다. 특히 사실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묵인과 방조 없이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배후를 철저히 밝히자 이렇게 나오면은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도 더 높아갈 거예요. 근데 이러기는커녕 이런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의 맞불로 이 적폐청산 TF를 대응하는 반대하는 국정원 계약 제재 특위 이름은 좀 교묘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후한 무치한 일이다. 의원님 혼자 하시니까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봐 오늘 김성태 의원님이 자리를 피하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어쨌거나 싸움에서 정든다고 예. 안 계시니까 좀 서운하네요. 의원님은 서운하고 듣는 저희는 심심합니다. 심심한데, 자, 의원 휴가를 갔다 오셨잖아요. 예. 휴가를 갔다 오셨는데 또 독일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휴가인지 아니면은 독일에 또 최순실 일가 재산 추적,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또 가신 건지 불분명한데 본인은 휴가가 아니라 이제 재산 추적을 하러 갔다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예. 이번에 이제 5번째인데. 5번째. 예. 이번에는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국회 이제 공식 출장이 있었어요. 유럽 가는. 아하. 예. 거기에 제가 사선이다 보니까. 예. 저보고 이제 단장을 하라고 정세균 의장님이. 아하. 그 출장 임무를 다른 목적의 출장인데 거기 가서 또 이걸 하셨어요? 네, 출장이라 쓰고 은닉재산 추적이라 읽는다. 그래서 유럽을 다니고 있는데. 그런 거 보통 외우고 계십니까? 그런 문장은? 순간순간적으로 나왔죠. 저도 공장장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네. 가서 그러면 이번에. 유럽을 다니고 있는데 제보가 왔어요. 또. 네. 최순실 재산으로 의심되는 쇼핑센터하고 식당이 미네네도 있다. 오. 저희들이 주로 주진우하고 다닌 게 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것도 찾아다녔는데 예. 미네네도 있다. 미네네도 있다. 네, 그래서 출장을 같이 갔던 이상민 의원님과 함께 네. 미네네 그런 제보가 왔으니까 가보자. 맥주 마시러 간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한 4시간 동안을 저희들이 예. 쉼없이 달려갔어요. 차로. 그래서 기차로 안 가시고. 쇼핑센터도 가고 둘러보고 좀 수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아니 쇼핑센터를 그냥 가는 것만으로는 수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 주인도 없고 중국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이야기를 좀 던져보니까 쇼핑센터라기보다는 이제 가게군요, 가게. 네, 그러니까 그게 큰 가게. 네, 92년에 최순실 씨가 독일의 어느 교포하고 유벨리라는 회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 회사를 같이 만들었던 교포의 것이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 독일 재산이 누군가의 차명으로 그런데 보통 건물의 형태로 있다. 그렇죠. 라고 그래서 여러 번 식당이나 호텔을 얘기했었는데. 운영을 하고. 네, 식당이나. 네. 그래서 이제 쇼핑센터에 대한 의심을 하고 그다음에 식당을 가서 저희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캐묻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한 40살 정도 된 예. 한국 교포가 나타나서 예. 너 안민석이지? 안민석 맞지? 너 죽었어. 너 죽었어? 기다려. 나 독일 사람이야. 나 독일 사람이야. 독일 경찰한테 한번 당해봐봐. 하면서 반말하고 예. 아주 그냥 흉악하더라고요. 앞뒤 없이요? 네, 그냥 반말하고 너 안민석이지? 거의 거의 감금 상태 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밥도 다 먹었는데 경찰에 신고했다고 그랬는데 30분 지나도 오지도 않아요. 저도 억울하니까 그래 경찰 가가지고 따져보자. 응? 전후 사정 없이 무조건 그랬다고요? 아이. 안민석 당신이 이러이러했는데 그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한 게 아니라 예. 너 안민석이지. 죽었어. 이렇게. 너 안민석이지. 너 안민석이지.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사인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상민 의원님은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예. 또 법사위원장님 출신이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그리고 너가 우리가 국회의원인 줄 아는데 이런 식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하고 언어 폭력이죠. 그래서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독일 경찰 기다렸는데 한 30분 지나도 경찰이 안 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 그렇게 폭언을 한 다음에 그냥 사라지셨고 아니죠. 계속 저희들을 붙잡고 있었죠. 나가지 못하게 어떻게 붙잡았어요? 제지했죠. 제 손을 붙잡고 나가려면 못 가게 붙잡고. 하고. 근데 말만 한 게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제지를 뚫고 기다려도 경찰이 안 오니까 저희들이 굳이 저희들 또 다른 일정을 또 해야 되니까 본래 이제 출장 장소로 이동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92년 최순실과 함께 독일 회사를 만들었던 최순실 독일 은닉재산의 조력자로 의심되는 유모 씨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우리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모함했다고 이제 화를 낸 거군요. 말하자면 항의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조곤조곤. 아니 만약에 정말로 따지든지. 본인이 정말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다면 그럴 수도 있죠. 화가 나가지고. 그렇다고 뺨을 때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봉변의 해프닝 말고. 그 결말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거기를 못 가게 하는 거를 뿌리치고 그 장소를 떠났죠. 거기서 사건이 끝났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얘기하는 것보다도 또 다른 제보 아닌 정보인데요. 15년에 스위스 연방법에서 해외 외국인의 불법 재산을 몰수해서 환수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스위스요? 네. 그래서 이 법을 지금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대충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불법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느냐? 외국의 부정부패 정도가 악명이 높은 경우. 그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 모호하네. 악명이 높을 경우.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대상으로 악명은 높지 않고 돈만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돈을 많이 생겼으면. 악명이 높죠 그거야. 높고. 최순실 케이스야 악명이 높긴 한데.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과거에 부정한 돈이 의원님? 스위스 비밀 계좌에 돼 있다는 그런 의심되는 그런 돈들이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요 마무리를 3부 앞부분에 한 5분만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3부를 또 합니까? 자, 2부에 이어서 안민석 의원 마무리를 못 하셔서 스위스에서 부정부패로 축제한 재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됐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셨다고 소개하다가 지금 끊겼는데 나머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게 일종의 스위스판 부정재산 몰수특별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제가 법률가한테 자문을 안 받았는데 일단 번역을 한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법의 목적은 정치적 주요 인물과 그 주위에
사람들이 불법으로 획득한 외국 자산의 동결 몰수 반환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법이고요. 딱 해당되나요? 네, 사실은 주요 정치 지도자와 그 주요 인물. 여기에 뭐 박정희, 박근혜, 최순실이 다 대입되면 가능한 것이죠. 그 조건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부정부패의 정도가 악명이 높을 경우. 악명이 높을 경우. 부정부패 정부가 악명이 높지 않은데 돈이 많을 경우 이거 어떡하나. 그다음에 재산 몰수의 조건과 절차. 이것도 보면은 근자에 있는 정치인이거나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거나 그들이 수혜받은 자산. 그리고 출처가 불법인 자산. 그 이제 어떻게 최순실을 겨냥한 법이 미리 만들어진 듯한 그런 느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하게 되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주변 인물과 같이 하니까 뭐. 그렇죠. 아마도 그간에 스위스가 비밀 계좌에 대한 좀 국가적인 오명을 벗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보는데 특히 이 법이 재밌는 것이 공소시효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특별법이죠. 따라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정도 뭐 5번이나 유럽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스위스 법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뉴스공장에서 소개드렸으면은 이제 좀 우리나라 검찰이 이제 새로운 정부의 검찰답게 이 문제에 좀 발벗고 나서기를 촉구를 합니다. 법안이 먼저 만들어져야죠. 지금 법안 만들기 전에도 지금 당장에도 이 스위스 법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검찰이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순실 은닉 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에 대한 수사를 빨리 해달라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스위스도 그런 법안이 이미 있다. 네. 악명이 높을 것에는 그 최순실 관련 재산은 해당이 될 것 같은 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는 전 세계에 보도됐거든요. 최순실 씨가 함께. 그래서 악명이 높다고 하는 조건에도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죠. 뭐 우리가 이게 부끄러운 거지만 또 한편으로 촛불 평화 집회로 또 세계인들에게 또 감동을 주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투명하게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그 독일 뮌헨에서 있었던 그 일과 관련해서요. 네네. 유모 씨가 물리력을 행사해서 그 부친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조력자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현했던 그 유모 씨의 자제분이 이제 억울해서 아마도 본인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아니 그 유모 씨는 92년에 최순실과 같이 독일에서 그 만든 회사 유벨리라는 회사의 공동 대표로 이름이 나오는 분이니까는요. 저는 이분이 최순실을 어떻게 만나서 어떠한 관계가 맺어졌고 이후에 최순실 씨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참으로 궁금해요. 그리고 그분을 이분은 이제 아직 뭐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지 않냐 이건 모함이다라고 이제 억울해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관계를 오해 없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92년 이후에 최순실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교표사에서는 그분이 지난 10년 동안에 호텔이라든지 식당 체인점 아마 굉장히 많은 사업체를 운영을 했는데 교포사에서는 과연 저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이제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해명을 분명히 좀 해줘야 되는 것이고 특히 제보였는데 이 제보가 본인 스스로가 시인을 했어요. 룩셈부르크도 조세 햇빛처 네, 중에 하나죠. 텍스 헤븐 조세 햇빛처로 최근에 굉장히 부상하는 나라인데 이 룩셈부르크에 이제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사실 이전에는 여행업을 했던 분인데 왜 뭐 룩셈부르크에 계좌를 가지고 돈을 찾으러 다닐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해명이 아직 안 됐고요. 그래서